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TCP 소켓, 본격적인 그 소켓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요. TCP 소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TCP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위해서 서버 소켓과 소켓 클래스,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서버 소켓과 소켓 클래스. 자, 서로 서버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그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을 하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환경, 일단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그죠? 그러면 주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서버는 데몬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우리 웹 서버도 웹도 클라이언트 서버의 일종이에요. 물론 클라이언트 서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어찌됐든 웹 같은 경우도, 서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웹 서버 프로그램이 뱅글뱅글 돌죠. 그 클라이언트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접근을 하면 그놈에게 해당되는 문서를 주고, 또 접근해서 요청하면 문서 주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측 프로그램은 데몬 프로그램처럼 어떤 실행 상태로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는, 그죠? 이러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서버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서버 소켓 클래스. 서버 소켓 클래스는 일단 포트만 가지고 생성이 돼요. 포트만. 그죠? 포트만. 그래서 어떤 포트 번호만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이건 없어도 되는 게 여기 생겼죠. 그러면 서버 소켓 생성해 가지고 어떤 포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요 프로그램이 서버 소켓에서 생성자가 생성이 되면 요 포트로, 이 소켓에는 포트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16승계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요 포트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요 서버 소켓에서 포트를 지정하면 되고, 그러면 요 놈이 수행할 수 있는 이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로서 accept라는 메소드가 제일 중요하죠. accept는 소켓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해줘요. 그렇죠? accept는 소켓 클래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accept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무한 대기 상태에 빠져요. 요청이 발생하면 소켓 객체를 뿅 하고 생성해서 반환시켜주는 메소드가 바로 accept 메소드예요. 이놈이 통신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아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소켓 클래스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 이게 바로 서버 소켓 클래스의 accept 메소드다 한다는 거죠. close는 말 그대로 서버 소켓을 닫는 이러한 메소드가 되겠어요. 자, 이것만 보고도 언뜻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이제 소켓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소켓 클래스. 그래서 소켓 클래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켓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을 합니다. 소켓 클래스. 그래서 소켓 클래스는 생성자가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호스트 네임과 이런 포트를 가지고 이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자, 서버가 뭐 203.11.2.4번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때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하겠죠. 이때 호스트 네임을 뭘로 줘? 도메인 이름으로 주든지 이러한 뭐 IP 어드레스로 주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있죠. 그것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다는 얘기는,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놈이 이놈한테 연결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객체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서로 연결이 됐다, 연결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nknown host exception과 IO exception, 이 두 개의 exception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host name, 연결을 원하는 컴퓨터의 주소이고, 또는 도메인 주소이고, 포트는 연결할 포트 번호예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켓 클래스에는 어떠한 메소드, 이놈이 실제 통신을 담당한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get input stream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입출력일 테니까 input stream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get input stream, 현재 이 소켓과 연관된 input stream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output stream, 입력만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출력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output stream 타입, 역시 바이트 타입이죠. 그죠? 역시 바이트 타입의 문자를,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 close, 역시 소켓을 닫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get inet address는 현재 소켓과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를 inet address 객체로 반환을 하고, get local address는 현재의 컴퓨터,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죠. 현재 내 컴퓨터,
얘는 상대방 컴퓨터의 주소, 얘는 내 컴퓨터의 주소를 INET 어드레스 객체로 반환하고 get port 역시 포트 번호 반환, get local port 역시 포트 번호 반환. 이거는 내 컴퓨터, 이건 상대 컴퓨터. 뭐 그렇게 메소드가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죠? 역시 TCP 소켓도 역시 입출력이다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 서버 컴퓨터가 있으면 일단 서버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수행돼야 돼. 왜냐면 데몬이 있어야 되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버에서 서버 소켓 클래스의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해서 accept 메소드를 수행하게 되면 이놈은 stay, accept 메소드,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할 때까지. 그럼 언젠가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의 주소와 이 서버에서 지정된 포트를 가지고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할 거라는 얘기죠.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서버는 accept 메소드에서 이 리퀘스트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옆에 그림으로 가서 서버 소켓에서 accept 메소드에 의해서 이놈이 받아들여지면 서버에 자동으로 이 accept 메소드가 뭐를 탄생시켰어요? 소켓 객체를 반환을 했잖아. 그죠? 소켓 객체 반환했죠? accept 메소드가 어디서? 서버 소켓 클래스에서 accept 메소드가 뭐를 반환했어요? 소켓 객체를 반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ccept 메소드 서버 소켓이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요거처럼 들어오면 accept 메소드를 수행하고 나면 서버에 뭐가 생겨요? 소켓 객체가 생겨요. 물론 이 소켓 객체는 당연히 이놈의 주소를 상대방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놈한테 요청을 할 때 자기 주소도 가지고 갈 테니까. 연관된 주소죠.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는 뭐예요? 통신이 확립된 거예요. 그죠? 확립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야? 얘는 소켓에다가 쓴다는 얘기는 뭐야? 클라이언트에서 출력이란 얘기야. 얘는 소켓으로부터 읽으면 이건 무슨 얘기야? 입력이란 얘기예요. 이게 TCP 기반의 TCP 통신이에요. 서로 연결을 확립해 놓은 상태에서 이놈은 소켓에 쓰기만 하면 되고 이놈은 읽기만 하면 되고 반대인 경우 마찬가지죠. 이놈은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고 이놈은 여기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입출력이란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이 뭐와의 입출력이야? 이 소켓과의 입출력. 이렇게 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으로 나누어서 일단 한번 그 동작하는 방법을 순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죠. 일단 서버 측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버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겠죠. 그죠? 그럼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뭐만 갖고 생성해? 포트 번호만 가지고. 그죠? 포트 번호. 서버가 요 포트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는 받아들이겠다. 뱅글뱅글. 요 프로그램이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한 다음에 accept 메소드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ccept 메소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얘는 무조건 무한정 기다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서버에게 서버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소켓 객체를 생성하겠죠. 이 생성을 한다는 의미가 이 소켓 객체가 이 서버에게 요청을 한다는 의미예요. accept.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죠? 소켓 객체. 왜냐면 accept 메소드가 소켓 객체를 return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놈이 객체를 생성해서 요청을 했고 accept 메소드가 수행되어서 소켓 객체가 탄생을 하면 요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죠? 연결이 된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위한 스트림을 입출력 스트림, 입력을 하든 출력을 하든 하여튼 입출력 객체를 생성을 하고 통신을 수행하면 되는 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입출력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통신을 수행하면 돼. 그 다음에 소켓을 닫고 소켓 닫고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루어진다 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제가 직접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을 또 켜보고 자, 여기 또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요거는 밑에다 갖다 놓고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요게 서버 사이드죠. 그럼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보죠. 자,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보니까 java.io.star, java.net.star 해가지고 임포트를 시켰고 void main 메소드에서 try, 자, integer 포트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아기먼트로 받았네요. 포트 번호를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 아기먼트로 주면 돼요.
뭐 여기다 직접 지정해도 되지만, 그래서 포트 번호를 아기먼트로 받아서 그놈을 인테자로 바꿔서 포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서버 소켓 SS를 생성하는 거야. 서버에서는 뭐만 갖고 생성하면 돼? 요 포트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는 받아들일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버 소켓하고 포트 번호 주고 서버 소켓 객체 SS를 만드는 거죠.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파일 true, 무한정 루프죠. 소켓 S는 ss.accept 그랬어요. 그럼 access.accept, 서버 소켓 객체, 서버 소켓 클래스의 객체죠, SS가. 그놈 .accept 메소드를 수행하겠다. accept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요청을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요청이 발생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여기서 stay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청이 발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메소드가 수행이 돼서 이놈은 결국에는 소켓 객체를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놈이 수행됐다는 얘기, 즉 S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됐다는 의미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의미는 accept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S. 그 소켓 객체로부터 get outstream.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은 서버가 뱅글뱅글 루프를 돌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하기만 하면 얘는 출력을 하는데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outstream을 일단 inputstream 안 하고 get outstream 해가지고 outstream 타입의 객체 OS를 탄생을 시켰어요. 그죠? 객체 OS. 자, 그 객체에다가 얘는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 outstream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OS를 가지고 또 생성했어. 이건 무슨 얘기야? 자, 데이터 outstream 클래스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 즉 인테자 값 32비트를 바이트로 입출력하려니까 요 데이터 아웃스트림 4번에 나누어서 하려니까 이 객체를 써서 DOS라고 하는 객체를 구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DOS라고 하는 객체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데이터 아웃스트림으로부터 탄생된 객체니까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 인테자나 플로이트나 이런 걸 입출력할 수 있어. 그죠? 그런 다음에 뭐야? 아웃스트림이니까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해. 왜냐면 OS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이놈이. 또 이놈은 뭘 끌고 들어왔어? 이놈은 OS는 s.getOutstream에서 끌고 들어온 거죠. S는 뭐야? 소켓 객체죠. 소켓 객체니까 소켓 객체 S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야? 상대방 컴퓨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얘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소켓 S가 ss.accept로부터 발생했으니까. SS는 뭐야? 서버 소켓이죠. 자기 포트 번호만 가지고 있다가 accept 메소드가 수행됐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클라이언트 번호를 알고 있다는 얘기. 그 번호를 가지고 소켓 객체 S가 탄생한 거니까 결국에 DOS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터넷으로 연동된 상대방 컴퓨터에 바이트 단위로 출력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출력하겠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DOS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DOS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DOS write integer 해가지고 I 값을 write 한 거야. 거기다가 그냥 그 스트림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트림이 DOS라고 하는 스트림이 뭐와 연관됐어요? 소켓 S와 연관됐고 그 소켓은 서버 소켓 SS와 연관된 거니까 그러면 그 컴퓨터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소켓을 닫았어요. 프로그램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행되겠어요? 여기까지 수행되고 나서 올릴까요? 요 SS accept까지 수행되고 나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보죠.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어떻게 했어요? 클라이언트 됐고, 자, 스트링 서버 아거스 됐고, 자, 아거스 제로는 문자열이니까 상대방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그걸 문자열로 그냥 받아들여서 문자열 서버에 집어넣어 놓고, 자, 포트 번호는 인테자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자로 바꿔서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소켓 C, new 소켓, 서버, 즉 상대방 컴퓨터, 서버 컴퓨터죠. 서버의 이름과 포트, 그죠? 서버는 여기 있잖아, 그죠? 문자열 서버. 요것과 포트를 가지고 소켓 객체 C를 생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것을 생성을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소켓 객체 C가 탄생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 주소에 그 포트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했다는 얘기야,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럼 했다는 얘기는 바로 요 accept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놈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여기서 C, new socket 했다는 의미가 accept가 수행이 됐다는 얘기. 그럼 요걸 수행을 하게 되면 요놈은 accept 메소드는 수행이 돼서 요것도 진행을 하겠죠. 요놈도 진행을 하고. 요놈은 어떻게 했어요? 읽어드리겠죠? 읽어드리기 위해서 get input stream, c.get input stream 해가지고 입력을 하려니까 input stream.
또 다 자바의 기본 자료형 입력을 하려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 IS를 가지고 DIS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DIS는 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역시 자바의 기본 자료형 입력, 바이트 단위의 입력, 소켓 객체가 여기서 생성됐으니까 그 C를 이용했으니까 C.getInput 스트림을 했으니까 그 소켓으로부터 그 소켓은 이미 뭐예요? 상대방 컴퓨터와 연결되어진 상태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for i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read integer 인테저 값을 읽어라 이거죠. 32비트 값을 8비트로 나누어서 4번에 거쳐서 읽어라. 그놈을 인테저 j.에 넣어라. 그래서 그놈을 찍어라 이거죠.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렇죠?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제가 이렇게 창을 미리 띄워놨습니다. 도스창에서 하기가 편하니까. 자, 여기서 dir라고 보니까, 일단 또 키를 세팅을 하고, 자, 일단 제가 미리 컴파일을 해놨어요. 자바 서버 사이드, 그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자바 서버 사이드 하고 뭘 줘야 돼? 포트번호를 줘야 되죠. 뭐 1, 2, 3, 4를 주죠. 뭐 제가, 그죠? 1, 2, 3, 4 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데몬이잖아. 파일 true로 하고 accept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끝나질 않죠? 끝나질 않아요. 영원히 데몬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다른 도스 창에서, 요번에는 또 다른 도스 창에서 또 역시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을 수행시킵니다. 자바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 수행시켰죠.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컴퓨터의 이름을 줘야 되죠. 지금 한 컴퓨터에서 자바와 클라이언트를 다 수행시키려고 해요. 한 컴퓨터에서. 그럴 때도 그 컴퓨터의 주소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나타내는 IP 어드레스가 뭐예요? 127.7.0.0.1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해요. 그죠? 이 IP 어드레스는 여기에다가 아까 포트를 몇으로 줬어요? 2, 3, 4로 줬어요. 그죠? 1, 2, 3, 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수행을 시켰어요. 수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1출력, 2출력, 3출력, 10까지 출력이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서버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아직도 데몬이죠?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왜 뱅글뱅글 돌아? 아까 파일 true였잖아. accept 메소드 수행하고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하고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다시 파일 문에 가서 또 accept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수행시켜. 그죠? 또 수행시켜. 그죠? 또 수행시켜.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수행을 시켜도 역시 1, 2, 3, 4 이렇게 나올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포트 번호를 틀리게 준다면 1, 2, 3, 8 이렇게 준다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죠?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그 번호에서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내놔요. 그쪽에 서버 프로그램이 없을 테니까. 그 포트에는 서버 프로그램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트 번호는 똑같아야 돼. 그죠? 1, 2, 3, 4 하고 또 주면 또 받아들이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금 물론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옆에 있는 컴퓨터와 할 수 있어요. 그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만 알면 서버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서 수행시키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옆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에 수행시키면서 요 주소를 요 주소 있죠. 127.0.0.1을 그 컴퓨터의 주소로만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이 프로그램이 있든지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프로그램이 절대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스트림이 계속 물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서버는 어떻게 해요? 일단, 아기먼트로 받은 번호를 포트 번호로 취해서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무한 루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ccept 메소드로 수행을 하면, 무한정 기다린다 이거죠.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할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할 때까지. 자, 클라이언트는 아기먼트 0와 아기먼트 1을 컴퓨터의 주소와 포트 번호로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켓 객체. 요거를 수행을 하면 new 소켓 C new 소켓 이것을 수행을 하면 이때 이 객체가 탄생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가서 그 포트에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ccept 메소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는 소켓 객체 S가 탄생을 하는데 이때 S가 어떤 객체겠냐 이게. 이미 SS를 통해서 accept가 됐으니까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얘는 알고 있죠. 소켓 객체 S에는 그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 S를 가지고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죠? 생성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또 뭐예요?
기다리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또 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에다 라이트해주면 결국에 이 객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죠. 어떤 의미. 자바의 기본 자료형 출력에다가 바이트 단위의 출력에다가 그죠? 소켓에서 뭘 가지고 왔었어요? 상대방 컴퓨터의 주소를 가지고 왔죠. 상대방 컴퓨터의 주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컴퓨터의 주소와 연관된 소켓에다가 write 인테저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기가 어렵죠. 클라이언트 역시 마찬가지 이놈이 탄생을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그 컴퓨터가 이 포트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하고 그것으로부터 기본 자료형 입력하기 위해서 그 IS를 물고 들어가서 DIS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리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데이터를 이 출력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이놈이 출력하고 이놈이 다 받아들이고 다시 또 이놈이 출력하고 또 이놈이 받아들이는 서버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수행을 시킬 때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은 데몬처럼 미리 수행을 시켜놓고 포트번호를 주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포트번호에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바 클라이언트 사이드 127.0.0.1 그러면 서버가 항상 출력하니까 그 데이터를 얘는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이러한 형태의 소켓 프로그래밍, 그죠? TCP 기반의 소켓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15.4절의 UDP 소켓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